여기가 양주, 경기도 양주라고 하는 데입니다. 양주에 회암사지가 있는데 회암사지는 요 밑에고 그거는 이제 오래된 고찰이고 그건 없어졌고 이따가 보실 테고 요거는 새로 지은 절이에요. 여기 지금 천두제를 지내서 굉장히 좀 엄숙해야 될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천두제를 지낼 건 아니고 바로 요 옆에 여기를 보라고 온 거예요. 여기가 3대 화상의 부도탑이 있는 데예요. 그 3대 화상은 누구냐면 고려말 조선 초에 걸쳐서 3명의 높으신 덕이 높으신 3명의 고승들을 모신 부도탑이 있는데 하나는 지공화상, 두 번째는 나홍화상, 세 번째는 무학대사. 요 세 분의 부도탑이 있는 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요 자리가 제가 마음이 괴로울 때 찾아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좋은데, 그러니까 차분한 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됐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예. 오세요. 이게 그 지공 스님의 부도탑이에요. 저 위에가 나홍 스님이고 요 밑에가 무학대사의 그 부도탑이에요. 이 지공 스님이라는 분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인도 사람이야. 인도 사람이면 뭐라고? 최고의 그런 거란티, 보증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저는 계시지만 미안하지만 그거 인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그 1300년에서 1361년 분이시걸랑요. 그래서 인도 마가다국 만왕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가면 당나라에 가서 다 우리는 신라 김씨 우선이야. 프랑스에 가면 나는 아프리카 왕족이야. 이런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란다사에서 공부를 했대요. 그 당시 최고의 학부가 나란다 대학이걸랑요. 그 나란다 대학에서 그게 그 현장 스님이 인도로 유학하고 싶어 했던 데가 나란다예요. 그게 최고의 대학이걸랑요. 근데 그게 1200년대에 이슬람교가 와서 그 나란다 대학이 없어져. 근데 이 사람이 나란다 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건 뭐야? 1300년에 없어졌는데 내가 나란다 대학 출신이라는 거야. 그럼 믿을 수 있겠어요? 뻥이야. 근데 믿을 수 없다. 어쨌든 이제 나란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동인도, 남인도, 스리랑카, 티벳을 거쳐서 그 당시 원나라야. 원나라에 있다가 원나라 황제가 야 고려에 가서 고려 사람들도 이 절에 가서 진향 축수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황제의 명령을 받고서는 원나라에서 이제 고려로 와요. 그래서 그 충수광 때 와가 1326년에 26살 때 오네. 그래서 금강산, 개경, 인천, 양산, 통도사까지 돌아오고서는 여길 보고서는 이거 좋은데 이 나란데 있는 산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 절을 지었다라고 전설이 내려와. 근데 뭐라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 나란다가 있어요. 거긴 평지야. 여기 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심스러워. 근데 뭐라고? 기운 좋은 데다 썼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이 회암사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중창을 시킨 건데 그 전서부터 회암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인도 스님 그리고 원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고 온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최고의 보증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북경 원경으로 돌아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첫째는 선종 스님이다라고 하는 거고 하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선종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인도 사람이 선종을 배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인도가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부처님이 이래로의 전통인 계율.
율종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율종을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그게 고려 시대에도 굉장히 그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면 그 당시 원나라는 이 라마교가 유행을 해요. 티베트 이제 계통의 라마교가 유행을 하는데 그 라마교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 하나는 황모파라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육식하고 이런 계통이에요. 그리고 이 밀교, 좌도 밀교 계통이고 성 에너지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통이고 라마교의 또 하나는 이제 겔룩파라고 하는 거고 지금 달라이 라마 스님 계통 거기는 이제 이 결혼 안 하고 고기 안 먹고 청정한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불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원나라는 첫 번째 전통이 유행을 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나라에도 유행을 시키고 고려에도 유행을 시키고 일본에도 유행을 시켜요. 그래서 그 당시 스님들은 다 뭐냐? 결혼도 하고 고기도 먹고 성적 에너지도 이용하는 그런 계통이. 그래서 일본에도 그게 유행을 해요. 일본에. 근데 고려는 뭐냐면 우리도 한 것처럼 물론 뭐 상층부가 썩긴 했지만 그래도 조계종 전통은 뭐라고? 결혼 안 하고 고기 안 먹고 청정한 저기를 하는 거를 표방을 하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아마.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고려 말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충선왕이 그 당시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는 이 라마로 갈 것이냐? 선종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에서 충선왕은 우리는 선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나라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라마 계통을 하고 공부하는 스님들은 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이제 권력을 쥐진 사람들은 라마 계통에 있었고 그렇지 않은 소수들이 이 선종으로다가 우리는 전통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지공 스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인도에 가지고 있는 계율을 중시하는 그런 선종 계통을 이 고려에 퍼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로다가 인정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원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 당시 주류는 라마 계통의 스님들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쫓겨나게 된 거고 그래서 쓸쓸하게 죽어. 근데 이 사람이 원나라 연경에 있을 때 고려 스님들, 고려 사람들이 마련해 준 그 절에 거처할 정도로다가 고려의 신망이 두터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원나라에 유학을 가잖아.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 백을 얻어야 되는 그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당시에 이 나옹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셔. 그 고려 말에 나옹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어디에요? 여기 회암사에 와서 공부를 해. 그리고 나서는 다시 원나라로 가서 이 지공 스님한테 인가를 받아. 그래서 이제 내가 지공 스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종의 영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권력의 그런 인가를 받은 거고 그 남쪽에 가서 평산 철임 임재종 스님한테 또 인가를 또 받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받는 게 전통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인가를 받고서는 고려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내세우게 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따 가서 요 위에 올라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이분이 1361년에 돌아가시는데 이 아까 얘기한 나옹 스님이 이거를 그 회암사를 할 때 공민왕 때 이 양반이 이 지공 스님의 저기를 받아들여 이 부도를 그래가지고 1370년에 이 지공 스님의 부도탑을 세워. 그리고 이걸 주관을 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공 스님의
부도탑을 여기다가 모시고 그 사업을 해. 이제 이해가 됐죠? 그리고 또 이 나홍 스님의 여기 이거를 법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무학 스님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홍의 법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공, 그 다음에 나홍, 그 다음에 무학. 그러니까 나홍 스님은 내가 지공 스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거를 인증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모셔야 되고, 이게 원나라에서 돌아가셨는데 사리를 여기다가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기에도 하는 것처럼 폼이 나잖아. 가리킬 지자 수냐타 공자에서 공을 가리키는 스님. 그래서 지공 스님의 그런 고려 말의 최고의 인도에서 온 스님의 그런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고려의 사람들이 공민왕 때 이걸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부도탑도 그렇고 부도도 그렇고 단아하면서도 굉장히 폼이 나잖아요. 멋있죠? 예. 아주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잖아요. 장식을 안 하고 요 밑에 무학대사 여기는 굉장히 장식이 화려해요. 최고의 승려니까 이성계의 사부였기 때문에 국사였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나홍 스님이 이제 아주 심플하면서도 위험 있게 부도탑을 세운 게 이게 이 자리에 마련되게 된 거다라는 것 중에 하나다. 장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멋이. 근데 어떻게 자기가 스승보다 더 미리 이 나홍 스님의 이 부도탑을 마련한 사람은 나홍 스님이 아니라 무학대사가 여기다가 마련한 거야. 그러니까 무학은 자기 스승을 더 높이 평가를 해줘가지고 이 위에 올려준 거지. 왜냐하면 그 무학대사는 지공 스님도 찾아갔는데 지공 스님이 인가를 못 받았어. 인가를 못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나홍 스님의 이제 인가를 받았다라는데 사실은 못 받은 것 같아. 그건 제 얘기고. 이 나홍 스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원나라에 갔다가 이제 다시 고려로 와서 공민왕 때야. 그 공민왕 때에 이 공민왕이 이제 그 개혁 정치를 하는데 유명한 스님. 신돈. 네, 신돈. 그 신돈이 이제 전민 변정 도감. 그래가지고 귀족들한테 땅 뺏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환속을 시켜가지고 저기를 하다가 이게 힘이 너무 커지니까 이 신돈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신돈을 잘라버리고 나서 그 신돈 대신 택한 인물이 바로 나홍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나홍 스님이 이제 내가 고려의 최고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바로 지공 스님의 현창 사업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밑에다가 절을 엄청나게 중창을 시켜.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제 그래가지고 총 262칸 승려가 3,000명 그 정도의 큰 절을 져. 그리고서는 절을 짓자마자 그 낙성식 하는 날 누가 됐느냐? 공민왕 돌아가시고 우왕이 됐어. 그 우왕이 되면서 어떻게 권력이 바뀌니까 쫓겨나요. 그 밀양 여기 보는 것처럼 영원사로 가다가 그 신륵사에서 돌아가셔요. 그 신륵사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것처럼 우왕은 2인임 1파였걸라. 2인임 1파가 중심이 되어갔으니까 이 공민왕 때 인물들은 척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다 그래요. 내가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의 부도탑을 거기다가 신륵사에다가 세워요. 그런데 무학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태조 이성계의 왕사가 되면서 내가 나홍의 수제자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이거 신륵사에 있는 거에 반을 또 여기다가 세워.
그래서 나홍 스님의 부도탑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신륵사하고 여주 신륵사하고 여기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 보인 것처럼 요 위에 난 저거 보니까 저게 밀교 스타일이에요. 저 위에 이게 뭐라 그래나 보주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는 게, 일본 가시게 되면 저런 밑에 저기는 없고 이 탑이라고 하는 게 저런 탑으로만 돼 있어요. 이게 밀교의 영향이에요. 어쨌든 나홍 스님이 이제 고려 말에 최고의 승려였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여기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요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 자리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순조 때 어떤 유생들이 저 밑에 아마 있었을 것 같아. 부도탑을 거기 자기 아버지 부도탑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서는 그걸 훼손을 시켰어. 부도탑을 없애버리니까 조선 순조 때 그러면 다시 이쪽 산기슭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본 데는 이 자리가 요렇게 해서 이게 천보산이거든요. 천보산에 이 자리, 이게 쓴 자리가 너무 좋아. 옮긴 자리가. 옮긴 자리가. 이따 가서 이제 그 회암사지를 볼 텐데, 회암사지보다 회암사지 부도탑이 있는 자리 거기라고 유홍준 선생님이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항상 스트레스 쌓이면 제가 오는 중에 한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자리다. 요렇게 해서 요 라인 쪽들이 다 이런 거이다.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홍 스님의 수제자는 무학이 아니야. 화남 혼수라고 하시는 분이 수제자야. 공민왕 때. 그래서 그분이 수제자인데 그분의 자리를 밀어내고 온 사람이 누구? 무학이다라는 거. 그래서 무학 스님이 이제 조선 왕조의 최고가 되면서 자기 저기를 정통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라인을 탔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무학 스님의 그 사람들은 다 권력 가까이 있었고 공부는 안 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혼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조선에 그 공부하는 스님들이 나와요. 무학 스님 계열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무학 스님 가서,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또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지 재미나잖아. 예, 한번 쭉 돌아보시고 가세요. 여기. 예. 나홍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태한 스님이야. 나 공부 열심히 안 했어. 그런 뜻이에요? 본인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반어적으로 쓰는 거야.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보기엔 나태하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왕사 국사가 된다라는 건 뭐라고? 나 공부 안 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한 표현이에요. 원래 이름은 해근이야. 지혜 해자 힘쓸 근자. 그래서 그런 지혜에 힘썼다라고 하는 건데, 고려 말 이때 되면 이제 그 사대부 영향 때문에 그 해근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나홍으로 유명한, 호가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널 이해하시는 건 다른 점이 뭐예요? 여기는 뭐죠? 예, 기단이 엄청 높고 또 여기에다 용문이를 새겼어. 그리고 밑에 쌍사자 석등을 또 올려놨어요. 그죠? 굉장히 뭐요? 화려함의 극치. 우리 누구? 무학자초라고 하시는 분의 탑하고 비다라고 하는 거고, 무학이라고 하는 말은 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 밑에 보살들은 다 유학이고 아라한이 돼야만이 무학이에요. 내가 아라한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높은 급의 적이다라는 거죠.
이 무학대사가 이 원나라로 가서 그 지공 스님의 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또 인가를 못 받았어. 오히려 그 반대, 나홍 스님이 인가를 주려고 그랬더니 무학대사는 또 안 받았다. 그것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받았다는 소리야, 결론은. 그러니까 두 분한테 무학대사는 인가를 못 받았어. 근데 세월은 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이성계가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 그 당시 최고의 스님이 나홍이야. 나홍의 최고의 수제자는 아까 얘기한 혼수라고 하는 스님이야. 그 사람이 수제자인데 그 사람을 택하겠어? 단 사람을 택하겠어? 수제자를 택해. 네? 수제자를 택하면 그거는 이제 그 권력을 인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러질 않아. 새로운 저기 보스가 온다. 그럼 그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거기서 소외받은 인간을 그 사람을 뽑아서 새로운 저기를 맡겨주는 거야. 그게 조직의 생리야. 그게 정치인가요? 그럼 그게 조직이야. 내가 수십 년 동안 해보니까 그 조직의 생리는 간단해.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제일 뭐라고 천대받던 애를 걔를 내세워. 그래서 숙청을 시키는 거야. 그게 조직의 생리야. 맞아요. 내가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 그게 누구냐? 그게 무학이야. 그러니까 이 나홍 밑에서 인가를 못 받았던 제일 천덕꾸러기를 걔를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홍 이쪽에 저기를 척결하고 네가 정리를 해. 그래서 이제 무학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와서 내가 누구 나홍 스님의 법을 받았어 라고 해서 나홍 스님 현창 사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정통이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게 되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됐죠? 이건 권력 관계를 이해하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줘. 그걸 누가 얘기해 주느냐? 내가 해줘. 왜냐하면 나는 권력에 가까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죠? 그 권력을 알 수 있어야만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무학이라는 사람의 저기 우리가 저기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잖아요. 뭐 이성계를 저 함흥에서 만났는데 어느 동굴에서 수도를 하는데 그 이성계가 거기 어떤 스님을 찾아갔는데 꿈에 뭐 자기가 그 석가래 3개를 무너지는 집에서 석가래 3개를 들고 나왔다. 그게 왕이 될 팔자다라고 그 무학대사가 얘기를 해줬다 그러지. 그게 뭐냐면 석가래 새는 저 3개고 그걸 사람이 지고 나왔기 때문에 무너진 집은 고려고. 그게 당신은 왕이 될 팔자요. 왕이 될 상인가? 그래서 넙죽 절했다라고. 그래서 그래 너는 왕사로 임명받은 거겠죠. 근데 그게 그 당시 기록에 안 나와. 200년 뒤에 서산대사 기록에 나와. 그럼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아이 스님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해야지. 있는 건 그대로 밝혀줘야지. 이게 이래야지 입체적이잖아. 그냥 이게 법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저 뻥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왜? 서산이 그런 거는 뭐야? 내가 누구야? 무학의 전통을 이었다. 그 얘기예요. 서산대사는. 하여간 이 권력 잡은 인간들은 꼭 그렇게 날조를 해. 그리고 또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양도성을 풍수지리를 했다. 그래서 북악산 밑에다가 한양 수도를 정하면 안 되고 그건 정도전이가 잡았고 저 인왕산에다가 잡아야 된다. 응? 그것도 다 뻥이야. 그러니까 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성계가 고려 말에 개성에서 이제 이 나홍 저기 중에 제일 이제 이 실력 없는 무능력한다고 평가를 받았던 무학을 왕사로 올리면서 첫째는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풍수지리를 보러 같이 다녀요. 왜 그러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풍수지리 보러 다니는 거야. 공부를 하질 않고 이제 그거라도 해야지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아마 저 중국에 가서 풍수지리 좀 배워왔는가 보지. 근데 풍수지리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풍수가들이 너무 많아. 풍수가들을 쓸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거지, 이성계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신도안을 가요. 신도안도 따라가고 뭐 다 따라가요. 거기 기록에 나오는데 이 자리가 어떠냐 그러면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는 못해요. 풍수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풍수가들은 뭐 구체적으로 막 조선왕조실록에 뭐 이 자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무학대 얘기를 안 해. 왜? 그 얘기했다간 바로 날아가는데 지당하옵나이다. 그런 전설이 생겨나게 된 거는 뭐냐? 이 불교가 이제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게 해서 무학한테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겉짝에다가 어드밴티지를 준 거지. 그래서 무학이 패배했지만 패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후대 사람들이 전설로 만들어서 그 조선 저기를 인왕산 앞에 지금 서촌에다가 하게 되면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고 또 저쪽 북악산 밑에다가 지금 경복궁짜리 하면 마다들들이 저 대가 끊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근데 국가의 정도를 정하는 거면 첫째는 물이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이 넓어야 돼요. 지금 경복궁만한 이 서촌에 가지고는 경복궁만한 자리가 안 나와. 북악산 밑이 맞아. 그러니까 풍수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저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물과 그 땅의 넓이를 해야지. 조선 왕 경복궁을 지을 땅이 거기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럴 만한 위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풍수가들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정도전이라는 탁월한 그 사람이 그거를 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가 모든 그런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거지 풍수가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풍수가는 뭐라고? 조언만을 할 뿐이야. 이제 이해하시겠죠. 조선 왕조의 그 경복궁에 저기를 하게 된다라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무학대사는 그렇게 하고서 이제 태조하고 운명을 같이 해요.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이 자기 자식들을 죽여놓고 그래 놓으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함흥 가서 있다가 함흥 가서 다시 와가지고 이 양주 회암사지로 온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모였다 그래서 이 동네 앞 동네 이름이 의정부야. 의정부가 다 여기 와서 모집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태조가 끝나게 되면서 이 사람의 권력운도 끝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람은 쓸쓸히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태종이 이방원이 등장을 하면서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걸 만들어주는 거야. 태종이 내가 무학스님을 존경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걸 최고의 그 권력의 힘을 빌어서 여기다가 용문이를 새기고 쌍사사 석등도 만들고 그래서 이 보물급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고려 말서부터 조선시대 초기에 세 분의 아주 훌륭하신, 그렇지만 권력에 가까웠던 사람들의 영웅의 삶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리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자리가 기운 좋은 자리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울적할 때 한번 이런 데 찾아오시게 되면 이렇게 양주 근방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게 된다 라는 거고, 요 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절이고, 요 밑에 이제 있다가 바로 내려가서 이제 회암사지의 원래 그 자리를 보러 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이제 원래의 회암사터예요. 그래서 회암사지라고 그래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죠. 여기가 3,000명이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3,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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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여기가 뭐라고 지공스님이 나란다 사하고 비슷하다. 그거 뻥이었다. 원래 여기 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금나라 신하가 와서 여기 와서 또 지나갔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 지공 이전에 공부했던 스님들이 여기 공부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지공 스님하고는 인연이 없다. 근데 이제 그 지공 스님의 그런 그 권위를 빌어서 이제 여기가 유명하게 됐다. 그게 나홍 스님도 유명하게 됐고, 나홍 스님도 이거를 했다가 결국은 중창식 하는 날 쫓겨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학대사가 들어와 가지고 여길 또 하게 됐고, 그리고 무학대사가 한데 태조 이성계도 여와서 이제 거처를 했고, 그 다음에 효령대군도 여와서 저기를 했고, 또 명종 때 그 유명한 그 보우스님도 그 여기 와서 이걸 중창을 해요. 그 중창하고 그 이튿날 그 문정왕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보우도 귀향을 가게 되고, 또 이 얼마 안 돼서 이 절도 타버려 불타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터만 남게 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황룡사지 우리 가보신 것처럼 이걸 제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정도 기술이 안 되면 적어도 이 정도 급이 돼야지 절을 세워야지, 이게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3,000명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제대로 지어라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요게 이제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보지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이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게 세계문화유산이 될 거예요. 이 정도로다가 엄청난 절이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들이 그 절의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거고, 저기 부도탑이 있는데 저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누구 부도탑인지는 확실치 않고, 아마 지공 스님의 부도탑이 원래 여기 있지 않았을까라고들 추측을 해요. 유홍준 선생을 비롯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저쪽으로 옮긴 거고, 그리고서는 이제 저게 남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대웅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쭉 밑에서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큰 장엄한 스타일의 저기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통도사나 또 무슨 해인사나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해인사가 더 커요, 사실은. 해인사나 그 통도사 정도는 아닌데, 이쪽 일대에서는 가장 큰 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한번 이 절들이, 이게 절은 없어졌지만 또 우리가 문화유산을 애호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그런 엄청난 절이다라는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길 바래요. 저 밑에서부터 가죠. 이걸 다 사람들이 그 여기 있는 기단석들을 다 집에 갖고 가 썼대요. 그래 지금 이 양주 일대에 저 빨래판으로 쓰고 뭐 자기 밑에 기단으로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기도 받고 새로 저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남아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얀 것들은 다 뭐라고 이제 새로 만든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기증 받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김근희 선생님은 수맥을 잘 찾네. 수맥이 들어오는 자리. 그래서 요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게 유지됐다. 군부대 없었으면 여기 그냥 저 아파트 세우고 난리가 났어. 네. 근데 여기 하는 것처럼 이게 층층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이 딱 들어 올라가게 되면 저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경사가 져 있으니까. 여기 이제 설법전이라 그래서 여기 강당이 하나 있었겠는데, 강당. 여기 사리전.
이게 부처님 뭐 저기 사리를 모셨다라는. 아까 거기가 저기 보광전이 거기가 중심 메인이고 여기는 이제 정천이라 그래가지고 대청마루 이게 이 그러니까 뭐라고 비로자나불보다 위야. 내가 최고야. 처가 예. 여기 제일 좋은 예. 거예요. 근데 이끼가 꼈는데 좋아요? 여기가 물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지. 예. 예. 그리고 양 옆에 이제 다 스님들 공간이겠죠. 뭐 다 이 양 옆이. 한번 가 보죠. 뭐. 날라오나 보다. 절로 기다. 예. 저 부도탑 한번 보죠. 뭐. 그게 텃밭하고 다목탑 이런 거는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저는 왜 이렇게 가상자리에 있나 했더니 예. 그런 탑이랑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이제 원래 탑이 뭐냐면 그 부처님 사리를 모은 게 탑이에요. 그 인도에서는 그렇게 탑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또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제 저렇게 스님 부처님은 탑이고 이런 건 사리. 그러니까 스님들, 일반 스님들. 일반 스님들. 예. 부처님 진신사리 탑이라고 그러네요. 여기가. 여기 기도하는 곳인가 봐요. 이게 또 불에 끌린 흔적들이 많잖아요. 예. 너무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밑에 용문이라든가 뭐 굉장히 이것도 보물이에요. 무학대사 저기 비도 보물이고 이것도 보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일쪽 어디에다가 지공선사 여기도 모셨을 테고 그걸 이거 옮기고 저쪽으로다가 간 거 아니겠는가. 요새 연구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이게 화강암이야, 화강암. 화강암에 저런 문양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라고? 완전히 정에다가 하면은 불나요, 불나. 어머. 그래서 제가 이 화강암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 그래서 지금 막 그라인더를 가지고 하는데, 그라인더를 가지고 하면 폼이 안 나. 다 쪼아야지만이 요런 아주 멋있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걸 그라인드로다가 저기 박박 긁어대면 조선시대만큼의 정성이 안 들어가. 근데 아까도 얘기한 정을 하면은 불이 나, 불이. 그래서 특히 백제 사람들이 이 돌을 잘 다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라로 넘어가고 신라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을 떡주무르듯이 하는 사람들이 백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여기가 아주 앞에 저기보다 더 웅장하고 더 높고 더 화려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부처님 진신사리 탑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뽀다구가 있는 거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해암사에 걸맞는 탑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리고 여기 와서 보면 앞이 쫙 또 달라요. 근데 요새 저건 뭐냐? 양주 신도시야. 응? 그래가지고 옥정 신도시. 예? 이 전망이 스카이라인이 확 무너졌죠. 바로 옆에 세웠으면 문제인데 여기가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요 일대에 조망권이 이게 보존됐다.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 또 날라갔다. 그래서 폐허지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런 상상을 하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냥 건물을 세워놨으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술이 안 되면 그냥 놔둬라. 우리가 황룡사지 보는 것처럼 그냥 놔둠으로써 상상력이 가는 이 인간이 얼마나 이게 잔인한 건가 이런 불을 태움으로써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유학자들은 없어져도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하기 때문에 이게 더 우리 역사에 살아남았다. 이게 더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근데 나란다하고는 상관관계가 없고 적어도 이 정도 급의 큰 절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것 자체로서 우리가 갖는 큰 역사적 가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저쪽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저기도 발굴을 하면은 뭐 이런 큰 절이 있으면 또 뭐 민가들도 있고 밥 먹는 데도 있을 테고 뭐 장사치들도 아예 대통령이 여기 와 계시는데 예, 여기 엄청난 저기가 상가가 형성됐겠죠. 안 그랬겠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여기보다는 뒤에가 훨씬 더 기운으로 좋다. 여기는 그냥 안타까움만 난다. 기운은 난 뭐 여기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권력도 무상하고, 그러니까 무학대사도 무상하고 보호 스님도 무상하고 다 무상한 것 속에 그래도 터는 남아가지고 선종사찰이라 대표적인. 근데 뭐 그 선종사찰 뭐 그게 아니라 뭐라고 권력에 눈먼 인간들이 전부 여와서 한따까리들 했다. 여기가 최고 권력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 아니겠는가. 여기서 사진 찍으려면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멋있잖아 이게.